여러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도 참 저 구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비를 머금어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에 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구름은 그저 흘러갈 뿐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이라는 고지를 향해 숨 가쁘게 달리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그 고지에서 내려와 나만의 숲을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인생 후반전의 문턱에 서서 여전히 전반전의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채 힘들어 하십니다. 어깨는 무겁고 발걸음은 더딘데 정작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 쩔쩔매곤 하죠. 전반전의 문법으로 후반전을 살려고 하니 자꾸만 엇박자가 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인생 후반전, 우리가 더 가볍고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와 그 빈자리에 채워야 할 3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아니 40년을 바꾸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세대만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세대가 또 있을까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서 자식 공부시키고 내 몸 힘든 건 참아도 자식 기죽는 건 못 봤던 우리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 기준이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으며 수십 년을 살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나를 거쳐간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요. 많은 시니어가 은퇴 후 공허함을 자식에 대한 간섭으로 채우려 합니다.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라며 건네는 그 조언들이 사실은 조언의 탈을 쓴 조종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들은 이제 성인입니다.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일어서게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 뒷바라지에 쏟았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정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했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부모로서의 간섭은 거기서 은퇴하는 겁니다. 자식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훈수 두지 마세요. 그게 처음에는 참 힘들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 안쓰럽겠죠.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자식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주길 기다리며 전화기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먼저 즐거운 일을 찾아 나서는 부모를 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도하고 진정한 존경을 보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먼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과 체면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때는 말이야.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성장을 멈춥니다. 전직이 무엇이었던,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얼마나 큰 돈을 벌었던 그것은 지나간 계절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과거의 명함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의 소소한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은퇴한 고위 공직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가르쳐주는 바둑 교실이나 요리 교실에 나가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셨어요. 내 체면에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젊은 애들이랑 섞여 있나 하시면서요. 결국 그분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예전 앨범만 들춰보시다가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면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을 닫아버리는 빗장과 같습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지금의 아무것도 아닌 나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명함 없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후반전의 가장 큰 공부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이런 걸 배우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젊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영광은 추억으로 족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은 과거의 트로피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눈부신 새 출발선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면 욕먹지 않을까? 최신 머리 없어 보이지 않을까라며 내 마음의 소리보다 타인의 평가에 귀를 기울였죠. 옷 한 벌을 사도 남들이 보기에 점잖은지부터 따졌고 취미 하나를 가져도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지부터 살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타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고 자기 고민 해결하기에도 벅차거든요. 남들이 나를 욕할까봐, 남들이 나를 한심하게 볼까봐 주저했던 일들을 이제는 과감히 저질러 보세요. 빨간 바지를 입으면 좀 어떻고, 늦은 나이에 에어로빅을 배우면 좀 어떻습니까?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 거울에 비친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만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동안 타인을 위한 무대에서 연기하며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커튼을 내리고 나만을 위한 무대를 꾸미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나오는 그 진심 어린 미소가 타인이 주는 그 어떤 찬사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래, 나 이렇게 산다. 이게 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을 후반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완벽주의입니다. 우리 세대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늘 빈틈이 없어야 성공한다고 믿었죠.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우리는 항상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미덕은 완벽함이 아니라 여유와 허술함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밥 좀 태우면 어떻고 스마트폰 조작법이 서툴러서 한참을 헤매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완벽주의를 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신과 주변 사람을 들볶게 됩니다. 손주가 옷에 흙을 묻혀오는 게 화가 나고 배우자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제자리에 안 두는 게 견딜 수 없이 싫다면 여러분은 아직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못 내려놓으신 겁니다.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하면 다행이야. 이 정도면 훌륭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허점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매력있고 사람 냄새가 납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는 결국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활시위를 조금 늦추고 인생의 풍경을 감상하세요. 완벽을 포기하면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70점짜리 인생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후회와 원망입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들은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그 강물을 붙잡으려 애써봐야 손에 남는 건 차가운 물기뿐이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동료,
나를 배신한 친구, 속 썩인 가족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 입고 병드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이제는 용서하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그들을 마음에서 방류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해 보세요. 후회가 비워진 자리에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후반전의 진짜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뜬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나를 보며 웃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채우는 순간 여러분의 표정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꽉 차 있던 낡은 짐들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버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훌륭해집니다. 하지만 비워진 자리를 그대로 두면 다시 예전의 쓸쓸한 습관들이 슬금슬금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빈자리에 꼭 채워야 할 3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채워야 할 것은 나만의 작은 취미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도 가난도 아닌 심심함입니다. 할 일이 없는 하루 24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취미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취미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일 말입니다. 누군가는 반려식물을 키우며 매일 아침 새잎이 돋는 것을 관찰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식물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내가 물을 준 만큼, 사랑을 준 만큼 정직하게 자라납니다. 누군가는 서툴지만 매일 일기를 쓰거나 시를 필사하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얀 종이 위에 내 마음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엉켰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카메라 하나 들고 동네 골목골목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습니다. 매일 걷던 길도 렌즈를 통해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취미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생명줄이자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2번째 명암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당장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루 1시간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남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그게 최고의 취미입니다. 그 작은 즐거움이 여러분의 노년을 눈부시게 만들고 여러분을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2번째로 채워야 할 것은 매일 30분의 건강 루틴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죠. 뻔한 소리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만큼 절절하게 다가오는 진리가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나 수백만 원짜리 검진이 아닙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식사 후에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 이런 사소하지만 꾸준한 습관들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근육은 연금보다 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의 꾸준한 걷기와 계단, 오르기로 다져진 허벅지 근육은 그 어떤 보험보다 든든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건강 루틴은 나 자신과의 가장 고귀한 약속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도 잘 부탁한다라고 내 몸에게 인사해 보세요. 그 작은 루틴이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채워야 할 것은 결이 맞는 새로운 인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은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비즈니스를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안하고 대화가 통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결이 같은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만 하거나 자식 자랑, 돈 자랑만 늘어놓는 관계, 혹은 과거의 서운한 이야기만 반복하며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인연이라면 이제는 정중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그 빈자리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새로운 인연으로 채우세요. 내가 배우고 싶은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 산행을 하며 땀 흘리는 동료들, 혹은 봉사활동을 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인연들, 이런 사람들과 나누는 차 한 잔, 의미 있는 대화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결이 맞는 친구를 만드세요. 그것이 가장 성공한 노후의 대인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버려야 할 5가지와 채워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자리에 나만의 취미를 채우는 것, 과거의 영광과 체면을 버리고 매일의 건강 루틴을 채우는 것,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완벽주의, 후회를 버리고 결이 맞는 따뜻한 인연을 채우는 것. 이것이 제가 인생의 선배들을 뵙고 또 저 자신을 성찰하며 얻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들이 그리 쉽게 떨어져 나가진 않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 단 하나만이라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단순히 나이 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유행어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자유,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을 수 있는 자유가 비로소 60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사느라 무거웠던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가벼워진 어깨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라는 아름다운 길을 다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은 뒤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애썼다, 고생 많았다, 장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을 볼 때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즐거움이 나를 기다릴까?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항상 따뜻한 볕이 잘 들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소소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2번째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 가면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멋지게, 가볍게, 그리고 우아하게 늙어갑시다.
댓글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버리기로 결심한 것 한 가지와 채우기로 결심한 것 한 가지를 적어봐 주세요. 글로 남기면 결심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뜨겁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안아주며 오늘도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인의 인생을 응원합니다.